국민의힘에서는 요즘 장제원과 권성동이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한 국회의원 두 사람을 꽂으라면 장제원, 권성동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도 1등 공신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은 오래 옛날부터의 친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친해진 그런 경우다. 최근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갈리면서 주도권, 그러니까 정말 실세가 누구냐, 정말 윤핵관 실세가 누구냐라는 경쟁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느냐까지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과 권성동은 10여 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 탄생에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 당시에 같은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친해왔고 형동생하는 사이다. 민들레, 장제원이 민들레를 만들려고 하자 이걸 사조직이다 라고 공격을 해서 권성동이 장제원이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 권성동과 앞으로 5년 동안 내내 척이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때문에 민들레를 만들지를 못했죠. 그런데 지난 27일 장제원이 소위 혁신 포럼을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58명이 참가를 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보다 더 많이 장제원의 그 포럼에 참가를 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진짜 실세가 장제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실수를 좀 했죠. 금수완박 부분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정치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대목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장제원과 권성동이 완전히 나뉘어 버린 겁니다. 장제원은 안철수와 손잡고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내야겠다라는 것이고, 권성동은 자신이 지금 원내대표니까 내년까지 이준석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고 이어서 자기가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이준석 대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윤리위에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나뉘면서 이제 정말 윤핵관 실세가 누구냐, 두 사람 중에, 그 다음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두 사람의 태도 누가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자 많은 언론들,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 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당이 갈등을 빚을 때이냐, 화합하라, 단합하라,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단합해라, 당이 갈등을 빚을 때냐,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일견 대단히 당을 아끼는 사람 같고 이래 보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대고 이준석의 윤리위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당을 화합해라, 단합해라 이러면 그냥 이준석 대표 체제 윤리위 묻고 넘어가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들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제원의 민들레가 있을 때, 민들레 아니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모임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해도 다 만듭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모임, 실세가 만들었다 해서 문제죠. 김기현이가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장제원이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실세 아니냐, 또 권성동의 견제 아니냐, 이 부분인데, 실세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공천권을 휘두른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지, 의원들의 모임은 막을 수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뒷받침하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자 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경선에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장제원의 정치력이 훨씬 권성동을 앞선다라는 게 지금 안팎의 평가입니다. 권성동의 경우에는 정치력에서 여러 번 지금 원내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금수완박 그랬죠. 이 엇박자를 내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이 검사들 임용하는 부분에서도 대통령과 말이 달라서 혼선을 빚었죠. 52시간 근무 부분도 대통령과 말이 달라서 또 혼란을 빚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를 줬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권성동도 이준석에 대해서 쉴드를 치다가 지난 27일 그 대통령 출국하는데 권성동은 나가서 배웅 인사를 했습니다. 이건 이준석을 완전히 엿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성동마저 거기 안 나갔더라면 그래도 조금 이준석이가 살 수 있는데, 권성동은 나가는데 이준석이 못 나간 건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이준석에게는 치명적이어서 권성동도 지금은 이준석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체제가 지금은 자신이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윤리위가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발을 빼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위의 성상납과 증거인멸이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의 리더십이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갈라치기 하고 당의 분탕질을 일으키고 이런 식의 리더십은 집권 여당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윤리위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야 할 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은 이준석 체제를 끝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는 주장들은 이준석 편들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에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이준석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준석이 윤리위에 걸려있는 증거인멸은 뭐며, 그 다음 이준석의 리더십은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따져야 할 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제원이 안철수와 손잡고 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이준석 체제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역시 현명한 판단이다. 적절한 판단이다. 장제원이 뭐 많은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장제원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권성동은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에 얽매여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장제원이 권성동에 비해서 정치적인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원의 그 포럼에 60명 가까이 모여서 뭐 의원총회보다 더 많이 모인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공격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장제원이 포럼을 만들어서 혁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자라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부분입니까? 거기에도 많이 가고 의원총회도 많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의원총회는 많이 안 오는데 왜 거기 많이 갔느냐? 거기 많이 간 게 문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문제를 놓고 두루뭉술하게 당이 단합하라. 장제원이 오르냐 권성동이 오르냐? 장제원이 옳습니다. 당은 지금 두루뭉술하게 단합할 때가 아니고 이준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앞으로 장제원과 권성동, 윤핵관 하는데 진짜 실세는 누구냐? 정치력에서는 장제원이 월등히 앞선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